어떤 사랑은 기록되지 않고 기억됩니다. 종이에 적힌 글자는 시간이 지나면 바래지지만 마음의 벽면에 새겨진 이름은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선명한 흉터가 되곤 하죠. 우리는 그것을 추억이라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미련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 감정을 애련이라 부르려 합니다. 사랑할래, 그리워할련. 사랑하기에 그리울 수밖에 없는 그 지독한 굴레에 대하여 말이죠. 이야기는 10년 전 습기로 가득했던 어느 여름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학가 끄트머리에 위치한 낡은 시립도서관. 진구는 그곳의 공기를 좋아했습니다. 오래된 책들이 뿜어내는 눅눅한 먼지 냄새는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그를 보호해주는 유일한 벽이었으니까요. 6월의 어느 오후 갑작스럽게 쏟아진 소나기를 피해 들어온 서윤을 본 순간 진구는 직감했습니다. 자신의 고요했던 세계에 작은 균열이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서윤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진구의 맞은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가 펼친 책은 기영도의 시집이었습니다. 진구는 생각했습니다. 슬픔을 아는 사람이구나. 그녀에게선 비린 물비린내와 함께 옅은 비누 향이 났습니다. 나는 읽고 있던 문장을 수십 번 다시 읽어야 했습니다. 활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내 시선은 자꾸만 그녀의 하얀 손가락 그리고 가끔씩 깊은 한숨을 내뱉을 때마다 가늘게 떨리는 어깨에 머물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좋기 한 달간 아무런 대화도 없었습니다. 그저 매일 오후 3시 같은 테이블에서 서로의 존재를 공기처럼 받아들일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서윤이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창밖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도서관 안은 지나치게 고요했습니다. 저기요. 혹시 펜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제게 갑자기 안 나와서요.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진구가 건넨 모나미 볼펜 한 자루. 그 사소한 물건이 두 사람의 생을 잇는 가느다란 실이 되었습니다. 여름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의 거리도 좁아졌습니다. 도서관 폐관 시간인 9시가 되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나란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길게 늘어진 아스팔트 위에서 진구는 자신의 그림자가 서윤의 그림자 곁에 살포시 닿는 것을 보며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진구는 가난한 작가 지망생이었고 서윤은 아픈 어머니의 병원비를 감당해야 하는 버거운 청춘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은 사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들은 흔한 사랑이라는 말조차 아꼈습니다. 대신 오늘 달이 참 예쁘네요 라거나 저녁은 먹었나요? 같은 일상적인 문장에 온 마음을 담아보냈습니다. 서윤과 걷는 길은 늘 짧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보폭에 내 걸음을 맞추는 그 시간이 나에게는 유일하게 세상과 화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녀가 웃을 때 살짝 지어지는 보조개를 보며 나는 처음으로 오래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녀의 곁에서 아주 천천히 늙어가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밤 강둑에 앉아 맥주 한 캔을 나눠 마시던 중 서윤이 물었습니다. 진구 씨는 왜 글을 써요? 진구는 한참을 고민하다 대답했습니다. 사라지는 것들을 붙잡아 두고 싶어서요. 말로 하면 흩어지지만 적어두면 언젠가 누군가는 기억해 주니까요. 서윤은 그 말에 눈을 감고 가만히 바람을 맞았습니다. 계절은 무정하게 흘러 겨울의 초입에 다다랐습니다. 차가운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두 사람을 둘러싼 현실도 날카로운 칼날을 드러냈습니다. 서윤의 어머니는 병세가 악화되었고 서윤은 더 이상 도서관에 나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진구는 투고한 공모전에서 연이어 낙방하며 무력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진구 씨를 보면 마음이 아팠어요. 나를 보며
억지로 웃어주는 그 얼굴 뒤에 숨겨진 막막함을 알 것 같아서 내 삶의 무게가 그 사람에게 전염되는 게 무서웠습니다. 사랑은 함께 짐을 지는 거라지만 내 짐은 너무 무거워 그 사람의 어깨를 부러뜨릴 것만 같았거든요. 연락이 뜸해지고 만남은 짧아졌습니다. 어느 날 서유는 진구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진구 씨, 우리 당분간 보지 마요. 나 지금 너무 지쳐서 누군가를 볼 여력이 없어요. 진구는 그 말 뒤에 숨겨진 나를 좀 붙잡아줘라는 비명을 읽지 못했습니다. 혹은 읽었더라도 자신의 빈 주머니가 부끄러워 모른 척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별은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사정을 너무 잘 알기에 원망조차 할 수 없는 잔인한 배려가 그들을 갈라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난 날, 첫 만남처럼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유는 멀리 떠난다고 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진구는 그저 서윤의 손에 자신이 직접 쓴 짧은 편지 한 통을 쥐어주었습니다. 서윤아,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읽는 모든 문장 속에 내가 있을게. 우리가 함께 걸었던 그 길의 가로등 불빛 속에 도서관 창가에 내리쬐던 햇살 속에 내 마음을 심어두었어. 그러니 부디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 서유는 답장 대신 진구를 길게 한번 안아주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처음이자 마지막 포옹이었습니다. 서로의 심장 소리가 외투를 뚫고 전해지던 그 짧은 순간 두 사람은 알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사랑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종착역이라는 것을요. 이제 긴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진구와 서유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사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누군가를 그토록 깊이 아끼고 그리워했던 기억이 한 사람의 영혼을 얼마나 단단하게 만드는가 하는 점입니다. 애려는 슬픈 단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한 계절을 기꺼이 누군가에게 내어주었다는 가장 뜨거운 증거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속 서랍에도 누군가의 이름이 소리 없이 머물고 있다면 그저 가만히 미소 지어주세요. 참 좋은 사랑이었다라고 말이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밤이 언제나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산산이 부서져 흩어진 꿈 남은 건 차가운 물거품뿐 사라진 그대와의 시간들 그리움에 눈물만 흐르네 영원히 부서지지 않는 물결처럼 변치 않을 사랑 맹세했지만 밀려오는 시간 속에 휩쓸려 내 사랑도 부서져 흩어지고 쓸쓸한 물결만이 홀로 흐느끼네 사무치게 그리운 그대 모습 아직도 물결 속에 아른거려 지울 수 없는 아픈 기억에 가슴 저미는 고통뿐이네 영원히 변치 않을 추억처럼
터진 물거품만 맴도네. 물거품처럼 사라진 그대여, 내 사랑